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주제를 완전히 변혁시키려 하는 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연구실에 있고 또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께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 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조선총독부의 통치 권력과 치안유지법의 도입 배경, 바로 이 논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조선 총독부는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얘들을 탄압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이제 권오설 연구를 하고 조선공산당 관련해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질문에 제 스스로 대답을 하게 해가지고 뭐 사료도 좀 보고 이렇게 저렇게 좀 공부도 하면서 좀 논문을 꼼지락꼼지락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고까지 시켰는데, 천황의 통치 대권이 어떻게 조선 총독부의 통치 권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이제 병탄할 때 그때 진행했던 일련의 이런 법령 작업들이나 서류 작업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일본 제국에서는 큰 뭔가 통치 대강이나 아니면 뭔가 큰 어떤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발표를 할 때는 무조건 천황 자신이 직접 뭔가 시민들에게 말하는 형식의 그런 문서를 내요. 그게 이제 식령이 될 수도 있고 조서가 될 수가 있는데, 대한제국을 병탄할 때 천황으로부터 나온 조서가 나오게 되고, 그 조서에 한국 황제의 통치권을 이제 양려받고 조선 총독이 천황을 대신해서 이런 조선을 통치하는 대권을 이제 맡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총독의 이런 통치 권력은 천황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고, 천황이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할 거다라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총독들이 와가지고 그 천황의 대명을 그대로 실현한다라고 하는 훈시들을 발표하고 이제 조선 통치에 임한단 말이에요. 이걸 딱 봤을 때 컨셉적으로도 이 조선 총독의 통치 권력은 천황 대권의 이제 대신 실행, 그러니까 결국에 조선 총독부의 통치 권력은 천황의 통치 대권으로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천황 중심의 일본 제국 통치 권력과 성격이 똑같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부터 시작돼서 1920년대 초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공산주의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소란, 소요, 정치 변혁의 시도, 극단적인 경우에 내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천황에 대한 그 도전으로는 이제 인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1920년대 초까지 보면은 조선 총독부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할 때 그러니까 대역죄라는 건 뭐냐면은 천황에 대해서 이제 위해를 진짜로 가하거나 아니면 그럴 시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반역죄죠. 그런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기소를 하거나 그 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판결로까지 이끌어내는 사례가 없어요. 조선 총독부 차원에서는 그게 없는데, 조선 총독부가 독립운동을 1920년대 초까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권력의 변혁 시도로는 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1925년에 그 치안유지법이라는 그 법안이 공포가 되는데, 그때부터 좀 그런 인식이 바뀌거든요. 이런 법안이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파악을 한 거죠. 조선 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천황을 뭐 죽인다거나 아니면 천황제를 어떻게 변혁시켜가지고 조선을 독립시킨다 이런 시도가 없고,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이탈을 원하는 거지 그 일본 제국 근본으로부터의 변혁을 시도하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운동이 이제 일본은 물론이고 조선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일본 제국 자체의 변혁도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조선의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이탈이랑 일본 제국 근본에서부터의 변혁을 시도하는 거랑은 조금 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야만
독립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그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령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는데 일본 제국 근본으로부터의 변혁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운동가들을 취체하거나 약간 그럴 수 있는 법령이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조선에서 있었던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활용했던 법률은 정치 변혁을 시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징역 한 10년을 부과하는 정도의 약간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 일본 제국에서부터 온 법률이 아니라 조선 총독이 직접 이제 공포하는 그런 재령인데 정치 변혁은 일본 제국의 통치 권력의 핵심인 천황을 굳이 변혁하지 않고도 정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흐름 아니면 정치 구조 정도는 바꿀 수 있거든요.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독립을 하면서 천황을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일본 제국 전체를 이제 흔들거나 이제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질 않았었던 거죠. 조선 총독 입장에서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고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유물론적 역사 발전론에 입각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초로서 이제 민족혁명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하든가 점차 이제 천황의 그 천황 중심의 통치 권력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혁명 운동과 병진하고 소련과 동맹을 맺겠다라는 문서를 조선공산당이 창립되고 나서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들을 이제 뿌리기도 하고요. 조직적으로 정치 운동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제국의 법률이라든가 조선 총독부의 법률로 봤을 때 이런 조직 운동을 뭔가 사전에 차단을 하고 싶은데 그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령이 없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이미 이제 1924년에 공산당을 이제 창립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탐지를 함으로써 와 이거 얘들 이렇게 냅두면은 진짜 공산당 조직되고 큰일 날 수 있겠다. 조선 총독부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 의 근본 자체를 변혁시키려는 정치운동이 조선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쓱 드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국채 변혁이라든가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하는 조직, 그런 결사를 만들거나 그걸 원하는 개인들을 처벌을 이제 미리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인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 운동가들을 다 이제 잡아들여가지고 처벌을 할 때 바로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치안유지법이 없었다라면은 공산주의 운동가들을 처벌하거나 탄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전에는. 조선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제도의 부인 그걸로 걸려가지고 이제 치안유지법이 적용돼가지고 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사유재산제도 부인이 어떻게 해서 이 통치 권력의 침해, 천황의 통치 대권의 침해로까지 인식이 될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미 1922년에서 23년에 검거했던 공산주의자들의 공산주의 선전 그런 활동들을 대정 7년 재령 7호 위반으로서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내린 판결문을 보면은 공산주의 사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 통치 제도를 이제 붕괴시킬 수 있고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으로 이게 명시가 되거든요. 이게 공인이 되는데 사실 공산주의 운동이 보면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 체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달성을 하면은 봉건제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군주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서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서구의 경험에서 군주제를 폐지했던 그런 부르주아지들의 그런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 정치 체제도 엎어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걸 엎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체를 구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주제를 완전히 변혁시키려 하는 시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 시도를 일으키게 하는 공산주의 운동을 선전하는 것은 정치 변혁에 해당한다.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령이 이제 재령 7호였다는 건데 조선 총독부나 일본 제국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운동이 그러니까 천황 중심 통치 권력을 언제든지 변혁시킬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한 거죠. 그리고 치안주의법 안에 이미 사유재산 제도 부인을 한 자를 이제 처벌하겠다. 그걸 목적으로 이제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겠다, 이게 처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딱 봤을 때 공산주의 운동이 천황의 통치 대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미 그 근거를, 그런 요소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논리를 완성을 시킨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조선의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이탈도 천황의 통치 권력 침해로서 이제 그런 사례로 인식이 돼가지고 점차 그런 식으로 처벌이 되어 간다,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 다 쓴 거죠. 이제 KCI라든가 그 리스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제 채널 정보란에 제 메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거리를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댓글창에 좀 남겨주셔도 좋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그 과격한 비난이나 인신비방 뭐 이런 건 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이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